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3년 5월 29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좀 큰 유치원을 운영 중이시고요. 90년대부터 유치원을 인수받아 운영 중이시고 한 20년 넘게 하셨어요. 나름 이 지역에서는 이름이 좀 알려지신 분이고, 솔직히 한 해에 어머니 유치원을 거쳐가는 아이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과거 90년대에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유치원 가방에 유치원 전화번호가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유치원이라면서 그 유치원 이름도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었죠. 사실 그게 미아 방지용인데, 그때가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만약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생겨 미아가 되었을 경우에 혹시나 행인이나 경찰관이 그걸 발견하고 신고하기 위한 용도였어요. 아무튼 거기에 얽힌 조금은 섬찟한 사고가 있었는데, 때는 90년대 후반이었고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유치원엔 A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A라는 애는 조금 난폭한 애였는데 다른 원생들을 괴롭히거나 막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를 욕을 애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비롯한 다른 교사들도 그 애를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 A라는 애가 문제아라는 말도 막 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A라는 애는 아무리 교사들이 야단을 쳐도 그 상태가 나아지질 않았고요. 한 번은 어머니가 참다 그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A라는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낮에 전화를 하니까 엄청 귀찮다는 식으로 전화를 받더라는 거죠. 게다가 여보세요. 나 지금 자다가 깨서 졸리니까 전화 나중에 다시 걸어. 이렇게 반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는데, 솔직히 이쯤 되니까 어머니는 거의 멘붕 수준이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뒀다가 다시 저녁에 한번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는 또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해도 육아는 보통 어머니 쪽이 담당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하지만 어머님 좀 바꿔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아버지란 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막 쌍욕을 하시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A는 진짜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등원을 했대요. 하지만 그 A는 그 멍이 든 자리들이 아프지도 않은지 너무너무 표정이 밝아서 우리 엄마가 A야, 아빠한테 많이 혼났어? 안 아파? 하고 물었더니 A는 아프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면서 저 내일 유치원 안 나올 거예요. 아빠랑 동네에 있는 동물원에 놀러가요. 좋겠죠? 이러며 자랑을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만 그게 너무너무 찜찜하더래요. 당시엔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어도 신고를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신고는커녕 남의 집 일에 무슨 참견이냐며 욕을 먹던 시절이었거든요. 어쨌든
A는 다음 날부터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A는 원비를 몇 달째 밀린 상태였고 간혹 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모가 원비를 내지 않고 멋대로 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또 무엇보다 A는 원내에서 문제아로 찍힌 아이였고 오히려 A가 오지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네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A가 말했던 그 지역에는 동물원이라는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었고 어머니도 좀 겸연쩍었지만 천천히 잊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동반 자살한 시체를 발견했는데 너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신원하기는 어렵다. 근데 시체가 메고 있는 가방에 이 유치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는데 엄마는 곧바로 직감한 거죠. 혹시 IMF를 기억하는 세대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당시 IMF 때문에 구조조정이 엄청 일어나던 시절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사람도 흔했고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는 경우도 흔했고요. 그리고 A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실업자가 되면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어린 아들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빠라는 사람이 A에게 온갖 화풀이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살을 계획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린 아들도 멋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차마 아들에게 죽으러 가자고 말을 못하고 동물원 가자고 꼬셔서 데리고 간 거였죠. 그렇게 아이는 신나서 평소에 아끼던 유치원 가방을 메고 따라 나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했냐면 애한테 억지로 술을 잔뜩 먹여서 재운 다음에 자기 자신과 아이 몸에 돌을 묶어서 같이 저수지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아빠라는 작자가 최소한의 부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 아이가 아끼던 가방도 그대로 매게 해주고 같이 죽은 거죠. 아무튼 그렇게 신원 확인을 한 덕에 어찌어찌 그 사건은 수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아직도 그날 일을 기억하시면서 A라는 애한테 미안해 하십니다. 만약 그때 지금처럼 아동학대 의무고발이나 뭐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아이 하나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이 남아있으신가 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